회장님? 비서 김 과장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DK그룹 대회의실, 신입사원 환영식이 한창이었어요. 단상위 정수연 회장, 한국 경제계를 손에 쥔 여자, 그 누구 앞에서도 흔들린 적 없는 강철 같은 여인이 지금 마이크를 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저기, 저 직원. 회장의 시선은 회의실 맨 뒤 왼쪽 두 번째 줄에 서 있는 한 여직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은빛 체인, 그리고 작은 나비 모양의 펜던트. 나비 날개에는 작은 루비가 박혀 있었습니다. 청록색과 보라색이 섞인 특별한 루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었어요. 수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에 쥔 원고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20년 전 불에 타버린 집에서 찾지 못한 그 목걸이, 딸의 목에 걸려 있어야 할 그 목걸이가 지금 저기 있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귓가에서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울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김 과장이 단상 옆에서 물었습니다. 주변 신입사원들도 수군거렸어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수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지러운 게 아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 아침 2025년 10월의 서울 DK그룹 본사 61층 아침 9시 정수연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57세. 하지만 누가 봐도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외모. 비싼 네이비 정장이 그녀의 품격을 더했어요. 회장님, 오늘 신입사원 환영식이 있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류 뭉치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래요. 몇 명이죠? 올해는 32명입니다. 전략기획팀에 5명, 마케팅팀에 8명, 재무팀에 7명.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매년 이맘때면 하는 행사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새로운 인재들을 맞이하고 환영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고 늘 해오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연은 아직 몰랐지만 오늘은 그녀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었어요. 오전 10시 대회의실 32명의 신입사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빼입고 바른 자세로 섰어요. 수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DK그룹은 환영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준비된 원고를 읽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우리 회사는 인재를 최우선으로. 수연이 원고를 읽던 중이었습니다. 맨 뒤 왼쪽 두 번째 줄. 한 여직원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회색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바로 그 순간 수연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멈췄습니다. 은빛 목걸이, 나비 모양 펜던트.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원고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종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변 신입사원들도 수군거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수연은 재빨리 원고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그 목걸이를 향해 있었어요. 나비의 날개 각도, 루비의 색깔, 은체인의 두께,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그 목걸이와 환영사가 끝났습니다. 수연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김 과장, 수연이 단상에서 내려오며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저기, 맨 뒤 회색 정장 입은 직원. 이름이 뭐죠? 김 과장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름을 짚었어요. 강민아입니다. 25세,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전략기획팀 배치 예정입니다. 강민아. 수연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괜찮아요. 회장실로 돌아갈게요. 수연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김 과장이 팔을 붙잡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가 되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수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겨울이 왔지만 수연의 집은 따뜻했어요. 수연은 그때 37세. 남편 강태준과 5살 딸 강지아와 함께 살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어요. 거실에는 피아노가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예뻐? 지아가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나비를 쓰다듬었어요. 나비 모양 펜던트. 수연이 지아의 5번째 생일에 선물한 목걸이였습니다. 예쁘지? 우리 공주님한테 딱이야. 수연이 무릎을 꿇고 지아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비가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지아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아야, 이 목걸이는 엄마가 특별히 만든 거야. 보석 디자이너한테 부탁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로 만들었어. 정말요? 지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이 나비의 날개 각도, 이 루비의 색깔, 모든 게 특별해. 너만을 위한 거야. 와. 그러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네. 평생 끼고 있을 거예요. 지아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수연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이렇게 지켜질 줄은. 그날이 12월 23일이었습니다. 지아의 5번째 생일. 작은 케이크에 촛불 5개를 켰어요. 불빛이 지아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자, 소원 빌어. 태준이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지아가 작은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꼭 감았어요. 엄마 아빠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그리고 피아노 잘 치기. 우리 딸 욕심이 많네.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둘 다 빌면 안 돼요? 그럼 둘 다 이루어질 거야. 태준이 지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높이 들어 올리자 지아가 깔깔 웃었어요.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 생일이 될 줄은, 그게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될 줄은.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지아가 크림을 묻히자 태준이 휴지로 닦아줬어요. 지아야, 피아노 한 곡 쳐볼래? 네. 지아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어요. 쇼팽의 녹턴. 아직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쳤습니다.
태준이 그 모습을 비디오로 찍었어요. 수연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틀 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8시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네. 지아 선물 뭐 받고 싶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인형. 또 인형? 벌써 20개도 넘는데. 아빠 21개면 더 좋잖아요.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때 태준의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나 급한 일 생겼어. 회사에 잠깐 다녀올게.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미안해. 정말 중요한 일이야. 금방 올게. 태준이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코트를 입었어요. 아빠 언제 와? 지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금방 올게, 우리 공주. 태준이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아의 목에서 나비 목걸이가 반짝였어요. 선물 사올게. 기다리고 있어. 태준이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밤 11시 수연은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태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이야, 불.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뭐야? 창밖을 보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집 안으로 연기가 들어왔어요. 지아야. 수연이 눈을 떴을 때 집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연기가 천장을 뒤덮었어요. 지아야, 지아야. 수연은 필사적으로 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가 뜨거웠어요.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셨습니다. 연기가 폐를 파고들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아야, 엄마야. 수연이 문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엄마, 도와줘요. 희미한 목소리, 지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안쪽에서 들렸어요. 지아야, 엄마가 간다. 수연이 문을 열려는 순간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 누군가 수연을 끌어냈습니다. 소방관이었어요. 들어가게 해줘요. 내 딸이 안에 있어요. 내 딸이. 수연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소방관을 밀쳤어요. 하지만 소방관들이 수연을 막았습니다. 2명이 양쪽 팔을 잡았어요.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나요. 나달라고요. 수연은 발버둥 쳤습니다. 울부짖었어요. 지아야, 지아야. 그리고 화염 속에서 굉음과 함께 집이 무너졌습니다. 수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새벽이 왔습니다. 폐허, 잿더미만 남은 집. 수연은 그곳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지아야, 지아야. 엄마가 여기 있어. 목걸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지아의 흔적이라도, 뭐든지.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잿더미뿐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벗겨졌습니다. 손톱 밑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아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아야. 수연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밤새 울부짖어서 목이 나갔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파란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다가왔어요. 유가족분이신가요? 제 딸이요. 제 딸 찾았어요? 5살이에요. 이만큼 작아요. 수연이 손으로 키를 표시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시신이
너무 심하게 소실되어서 신원 확인이 싫어요. 싫어. 우리 지아 아니에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의 옷깃을 잡았어요. 다시 찾아봐요. 제발. 우리 지아는 어딘가 살아있어요. 부인, 진정하세요. 하지만 수연은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2개의 작은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강지아로 추정, 하나는 같은 건물에 살던 이웃집 아이. 하지만 화재가 너무 심해서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었어요.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일주일이 수연에게는 평생보다 길었어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 똑딱. 혹시 우리 지아는 살아있는 거 아닐까? 시신이 지아가 아닐 수도 있잖아. 수연은 그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그것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어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물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도와줘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수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검사 결과 2 시신 모두 이웃집 아이들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수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지아 양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지아는 실종으로 처리됩니다. 실종. 그 단어가 수연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실종. 죽지 않았다는 뜻. 어딘가 살아있다는 뜻.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지아가? 의사가 애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능성은 낮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수연이 의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수연은 그날부터 지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아동센터에 신고했어요.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강지아 5살 나비 목걸이 착용. 사진과 함께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어요. 거리 곳곳에, 전봇대에, 벽에.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5년, 10년. 수연은 지아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회사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브레이크가 고의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회사 비리를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걸 폭로하려던 순간 형사가 말했습니다. 범인을 찾아주세요. 제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수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딸도, 남편도, 행복했던 삶도. 장례식장. 태준의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지아 못 찾았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수연은 그날 이후 다시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말랐어요. 대신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차가운 얼음처럼 지아를 찾아야 해. 그리고 여보의 억울함도 풀어줘야 해. 수연은 남편이 물려준 작은 회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일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회장님, 좀 쉬셔야 합니다. 직원들이 걱정했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일을 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지아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5년 후 회사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10년 후 DK그룹은 한국의 30대 기업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수연을 얼음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냉정하고 차갑고 감정이 없는 사람. 누구에게도 미소 짓지 않는 사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매일 밤 딸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수연은 회장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5살 지아가 나비 목걸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 지아야, 너니? 정말 너니?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목걸이와 아까 본 목걸이 똑같았어요. 나비의 날개 각도, 루비의 위치, 은체인의 특별한 매듭,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설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강민아는 첫 출근이었습니다. 전략기획팀 사무실, 새하얀 책상과 최신 컴퓨터가 놓여 있었어요. 미나 씨, 여기 자리예요. 팀장 박민수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40대 중반, 인자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감사합니다. 미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25세, 고운 얼굴에 차분한 인상. 긴장 많이 됐죠?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나는 바른 자세로 앉았어요. 손을 무릎에 모았습니다. 미나 씨는 어디 출신이에요? 옆자리 선배가 물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선배였어요. 부산이요. 오, 부산. 저도 부산 자주 가는데. 어디? 남포동 근처요. 작은 골목에. 가족은? 미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미나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하고 있던 목걸이. 왜 벗으면 안 될 것 같은지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이게 자신의 일부 같았습니다. 한편 수연은 회장실에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 인터폰을 눌렀어요. 네, 회장님. 강민아 씨 인사 파일 가져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회장님이 신입사원 개인 파일을 보시다니. 입사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10분 후, 수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성명 강민아. 생년월일 2000년 12월 23일.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12월 23일. 지아의 생일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같은 날이었어요. 출생지 부산광역시. 부산. 수연은 화재 당일을 떠올렸습니다. 경찰이 말했었어요. 아이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디론가 나갔을 수도. 부산. 누군가 지아를 데리고 부산으로 갔을까? 가족관계 모 강은숙. 부사망. 강은숙.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수연은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동기들, 회사 사람들, 모든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강은숙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성이 강씨라는 것, 그리고 목걸이. 수연은 인사 파일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대했어요. 미나의 얼굴, 눈매, 코, 입술.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태준이랑 닮았어. 남편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눈매가 똑같았어요. 그리고 코는 자신을 닮았습니다. 설마 정말 지아일까?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만약 정말 지아라면? 20년 만에 딸을 되찾는 거라면?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그냥 비슷한 목걸이를 우연히 산 거라면? 그 실망감을 견딜 수 있을까? 천천히 가자. 확인부터 하자. 수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신입 환영 회식이니까 편하게들 먹어요. 박 팀장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고깃집이었어요.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삼겹살을 구웠어요. 첫 회식이라 긴장됐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나 씨, 회사 어때? 선배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다들 친절하세요. 우리 팀은 분위기 좋아. 걱정 마. 미나 씨, 그 목걸이 예쁘네요. 한 선배가 미나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끼고 있었어요. 제 유일한 보물이에요. 어디서 샀어요? 나도 사고 싶은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한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잘 기억 못 하신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만. 신기하네. 추억의 물건인가 보다. 네. 이거 없으면 불안해요. 한 번도 벗어본 적 없어요.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 회장이 들어왔어요. 비서 김 과장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모두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회장님이 직접 신입사원 회식에 오시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아요. 신입사원들 환영하러 잠깐 들렀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미나에게 향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녀의 목걸이에.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나비의 날개 각도, 루비의 색깔, 은체인의 두께,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수연은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강미나 씨. 네, 회장님. 미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목걸이. 수연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서 구했나요? 미나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자기 목걸이에 관심을?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제 기억에는 계속 있었어요. 엄마가 제가 작을 때부터 하고 있었다고. 수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혹시 그 목걸이 벗겨도 될까요? 한번 자세히 보고 싶어서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아, 미나가 주저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절대 벗지 않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벗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이상하죠?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아도 그랬어. 목걸이를 절대 벗으려 하지 않았지. 수연이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미나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단둘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신입사원과 둘이 얘기를. 네. 미나는 어리둥절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조용한 카페. 밤 10시. 강남의 한적한 카페였어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연과 미나,
단둘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뭘 드실래요? 아, 아메리카노요. 미나는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이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미나 씨, 부모님 얘기 좀 해줄래요? 네. 미나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부모님 얘기를요? 그냥 궁금해서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도 떨렸어요. 미나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교통사고였대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수연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어머니는? 엄마는 부산에서 식당을 하세요. 작은 분식집이에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미나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미나 씨는 언제부터 엄마와 살았어요? 미나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랑 살았죠. 그 전 기억은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은?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없었어요. 없어요. 제 첫 기억은 부산 엄마 집이에요. 대략 5살이나 6살쯤 분식집 주방에서 떡볶이 먹던 기억이 처음이에요. 그 전 기억은 전혀 없고요. 네.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고열로 많이 아팠었대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기억상실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나 씨, 혹시 꿈 같은 거 꾸나요? 이상한 꿈? 꿈이요? 미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 무서운 꿈을 꿔요.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어떤 꿈? 불이 타는 꿈이요. 뜨겁고 연기가 자욱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놓았어요. 그리고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미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데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아야, 지아야, 라고요. 수연은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어요. 사진 한 장을 찾았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사진. 너무 자주 봐서 손때가 묻은 사진. 이 아이 본 적 있어요? 사진을 미나에게 보여줬습니다. 5살 지아의 사진. 환하게 웃는 얼굴. 앞니가 빠진 자리가 귀여웠어요. 미나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니요. 누구예요? 수연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 부분을. 미나가 숨을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건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나비의 모양, 루비의 색깔, 모든 게 미나 씨가 지금 하고 있는 목걸이예요. 하지만 이게 무슨 우연인가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 목걸이는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이에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두 번째 눈물이었어요. 회장님, 미나 씨, 이 아이가 제 딸이에요. 강지아. 20년 전에 화재로 잃어버린 제 딸이에요. 미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가 미나 씨 목에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어디서 구했는지. 미나 씨, 생일이 언제예요? 12월 23일이요. 제 딸도 12월 23일이에요. 그리고 성이 강 씨예요. 제 남편 성도 강 씨였어요. 미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수연이 미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나 씨, 혹시 5살 이전 기억이 정말 하나도 없나요? 조금이라도? 미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어요. 가끔 단편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요. 확실하지 않아서 말 안 했는데 말해봐요. 뭐든지 따뜻한 누군가의 품이요.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피아노 소리. 누군가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려요. 쇼팽? 같은? 수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쇼팽 록턴? 네. 어떻게 아세요? 제 남편이 지아에게 가르쳐 주던 곡이에요. 매일 밤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미나 씨, 부탁이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네. DNA 검사 해줄 수 있어요? 미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DNA 검사요? 그게 제발 확인하고 싶어요. 미나 씨가 혹시 제 딸인지. 하지만 그럴 리가. 저는 엄마 딸이에요. 부산에서 태어났고 기억이 없잖아요. 5살 이전 기억이. 미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저 생각할 시간을. 알아요. 급하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제 딸을 찾았어요. 매일 밤 딸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미나는 수연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검사해 볼게요. 정말요? 네. 저도 궁금하긴 해요. 왜 이 목걸이가 제게 있는지, 왜 기억이 없는지. 수연은 미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지아라면? 만약 내 딸이 돌아온 거라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이 희망마저 무너진다면? 제발, 제발. 수연은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 밤은 기도했어요. 20년 전, 2005년 12월 24일 밤 11시 30분. 화재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공원. 한 여자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휴, 오늘도 힘들었네. 강은숙, 당시 30세. 이혼한 지 1년 된 싱글맘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11시까지 일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갑자기 들린 소방차 소리. 경적이 요란했어요. 응? 뭐지? 은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불이야, 불.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멀리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은숙은 뛰어갔습니다. 구경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봐.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렸어요. 사람 있어요. 안에 사람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은숙은 현장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안에 사람이. 무사하길. 그때였습니다. 지아야, 지아야. 한 여자가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안에 있나 봐. 은숙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두웠어요. 그때, 으응,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이 멈춰 섰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구? 골목 구석, 쓰레기통 옆에 뭔가 있었어요. 은숙이 다가갔습니다. 스마트폰 불빛을 켰어요. 어머,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온몸이 그을음투성이었어요. 애기야, 애기야. 은숙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아이는 숨을 쉬고 있었어요.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얼굴이 새까맸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은숙은 아이를 안고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이요. 빨리요. 아, 네. 병원 응급실. 아이가 연기를 많이 마셨습니다. 다행히 화상은 심하지 않아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네. 일단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호자는요? 제가 잠깐 맡고 있는 거예요. 보호자 찾을게요. 은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소방서에? 아이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서 하얀 병원복을 입혀놨어요. 은숙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목에는 나비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쁜 목걸이였어요. 엄마. 아이가 신음했습니다. 잠꼬대였어요. 은숙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 아이 엄마는 저 불 속에 있었던 걸까? 다음 날, 뉴스 봤어? 편의점 동료가 말했습니다. 응, 어떻게 됐대? 은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두 아이가 사망했대. 시신이 너무 심하게. 안타깝다. 한 아이 엄마는 미쳐버렸다던데. 아이를 찾는다고. 은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내가 구한 아이가 그 아이일까? 며칠이 지났어요. 아이는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어요. 일어났니? 은숙이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은숙을 봤어요.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몰라요. 엄마는? 엄마 이름은? 엄마.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게 무서웠어요. 괜찮아. 은숙은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같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기억은 돌아올까요? 글쎄요. 어떤 경우는 돌아오고 어떤 경우는 영원히 안 돌아오기도 합니다. 은숙은 병원비를 냈습니다. 한 달치 월급이 다 들어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사실 은숙은 그때 막 이혼을 하고 외로웠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이 어려웠습니다. 그게 이혼의 한 원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욱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아이를 보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줌마, 아이가 은숙을 불렀어요. 응? 배고파요. 그래. 뭐 먹을래? 떡볶이. 은숙이 웃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왔어요.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키울까? 악마의 속삭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니,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시신 못 찾았다고. 엄마는 아이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이 아이는 기억을 못해. 경찰에 신고하면 고아원으로 갈 수도 있어. 그것보다는 은숙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2주일 후 은숙은 결심했어요. 서울을 떠나기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전세금을 빼서 만든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나야. 미나? 응. 이제 내 이름은 강미나야. 예쁘지? 아이의 옷에 강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은 강씨로 했습니다. 미나, 강미나. 아이가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난 내 엄마야. 알았지? 엄마. 응, 엄마. 아이가 은숙을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은숙의 허리를 감쌌어요. 엄마. 은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미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친딸처럼. 아니, 친딸보다 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들킬까? 그 두려움을 안고 20년을 살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연과 미나는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는 날이었어요. 일주일이 1년처럼 길었습니다. 아니, 평생보다 길었어요. 수연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미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말 지아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는 걸까? 미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한 꿈을 계속 꿨어요. 불길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꿈, 따뜻한 품에 안겨 있는 꿈,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꿈. 이게 다 기억일까? 아니면 그냥 꿈일까? 진료실 앞,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 수연과 미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긴장되시죠? 의사가 문을 열고 나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50대 남자 의사였어요.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미나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들어오세요. 진료실 안.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과가. 수연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왔습니다.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귓가에서 맥박 소리가 쿵쾅쿵쾅 울렸습니다. 미나도 숨을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모녀관계 확률.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99.99%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미나가 되물었습니다.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99.99%라고요? 그게 무슨...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모녀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여기 보세요. 의사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숫자들과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수치들이 모두 일치합니다. 오차 범위가 거의 없어요. 99.99%라는 건 사실상 100%와 같은 의미입니다. 수연이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아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지아요? 미나가 물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너 진짜 지아구나. 내 딸이야. 수연이 미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내 딸이야. 수연의 몸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감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댐이 무너지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요? 제가 정말 회장님 딸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응, 넌 강지아야. 내 딸이야.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수연이 미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미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뭔가 막혔던 게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그 단어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왔어요. 엄마. 그래, 지아야.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수연이 미나를 더 꽉 안았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둘은 진료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나갔어요. 문을 닫아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한참 후 수연이 미나를 놓고 얼굴을 닦았습니다. 미나도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제 기억은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나게 될 거야. 아니면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 수연이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내 곁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엄마 얼굴도 아빠 얼굴도.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이제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돼. 우리 함께.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엄마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미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이 사람의 품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것 같았어요.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엄마는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분, 만나봐야겠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 해. 수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 딸을 키운 사람, 고마워해야 할까? 아니면 화를 내야 할까?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은숙 엄마는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은숙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그래도 만나봐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수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어요. 감사함과 분노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딸을 살려줘서, 키워줘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20년 동안 딸을 못 찾게 한 사람. 엄마, 은숙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미나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숙 엄마도 외로웠을 거예요. 저를 사랑했을 거고요. 수연이 미나를 봤습니다. 착한 아이로 자랐구나 생각했어요. 알았어. 만나보자. 셋이서. 사흘 후 수연과 미나가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남포동 뒷골목.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작은 가게들이 보였어요. 은숙이네 떡볶이,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20년 된 가게였어요. 은숙이 주방에서 떡볶이를 볶고 있었습니다. 50대가 된 그녀는 여전히 부지런했어요. 손님,
떡볶이 나왔습니다. 은숙이 떡볶이를 내왔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어요. 오늘도 맛있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은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미나야. 은숙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앞치마를 벗으며 달려왔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회사는? 연락도 없이. 은숙이 반가워하다가 미나 뒤에 선 수연을 보고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분은?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미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앉아요. 미나야. 이분이. 앉아요, 엄마. 셋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쥐려다 떨어뜨릴 뻔했어요. 엄마, 나 DNA 검사했어. 은숙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뭐? 라고?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20년 전 엄마가 나를 어떻게 데려왔는지 이제 알아. 은숙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어요. 20년 동안 두려워했던 순간. 미안해. 미안해. 은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나도 그냥 못 지나쳤어. 내가 그렇게 골목에 쓰러져 있는데.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안 했어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신고하려고 했어요. 은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어요.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경찰에 연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아이가 깨어나도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름도 집도 부모님도. 은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외로웠어요. 외로워서 남의 자식을 데려간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제 딸을 못 찾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숙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숙이 계속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범죄자예요. 알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미나를 사랑한 건 진심이에요. 은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제 친딸처럼. 아니, 친딸보다 더 사랑했어요. 고생스러워도 행복했어요. 미나 때문에. 미나가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나야. 엄마가 나를 키워준 거 다 알아.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알아. 미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분식집 하면서 나 대학 보내준 거, 아플 때 밤새 간호해준 거, 좋은 옷 사주려고 엄마는 헌 옷 입은 거, 다 기억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숙이 미나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수연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화가 났습니다. 20년을 빼앗긴 것에 대해.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딸을 살려주고 사랑해준 것에 대해.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숙 씨. 네. 은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였어요. 저한테 화낼 자격은 없어요.
제 딸을 20년 동안 찾지 못한 건 제 잘못이니까요. 회장님, 만약 제가 더 잘 지켰다면, 화재에서 지아를 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미나를 사랑했나요? 진심으로?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껏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제 전부였어요. 미나가 없었으면 저는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됐어요. 네. 은숙이 놀라서 수연을 봤습니다. 은숙 씨가 없었으면 미나는 없었어요. 화재 현장에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미나는 죽었을 거예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요. 제 딸을 살려주셔서. 회장님,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뭐라고요? 은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한테는 엄마가 2명 있어야죠. 낳아준 엄마, 키워준 엄마. 수연이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제 딸을 지켜줘서, 사랑해주셔서. 은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자격도 없는데. 자격이요? 20년 동안 제 딸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자격이에요. 세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미나가 두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다. 미나야, 지아야. 두 엄마가 동시에 불렀습니다. 미나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엄마가 2명이네요. 너무 행복해요. 한 달 후, 서울. 미나는 수연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30평형대의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지아야, 아침이야. 수연이 미나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네. 미나는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 맞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지아야. 미나는 여전히 지아라는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25년 동안 미나였는데 갑자기 지아라고 하니 어색했어요. 엄마한테 엄마라고 불러줄래?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력할게요. 미나는 아직도 수연을 엄마라고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은숙이 엄마였으니까요. 20년 동안 엄마였으니까. 수연은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20년의 시간. 그 시간은 하루아침에 메워지지 않아. 회사에서도 어려웠습니다. 들었어? 강민아 씨가 회장님 딸이래. 헐, 진짜? 대박. 재벌가 상속녀였네. 그래서 들어온 거 아니야? 실력이 아니라. 쉿. 들리면 어떡해. 미나는 화장실 칸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팀장님, 저 사표 쓰고 싶어요. 박 팀장이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실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회장님 딸이라서 들어온 것처럼.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나 씨, 박 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는 우리 팀 수석 합격이었어. 면접 점수도 1등이었고 실력으로 들어왔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 입은 막을 수 없어. 미나 씨가 할 수 있는 건 일로 보여주는 것뿐이야. 더 열심히 하면 돼. 더 잘하면 돼. 박 팀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겨내. 넌 할 수 있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주말. 지아야, 따라와 봐. 수연이 미나를 이끌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어요. 도착한 곳은 작은 공원. 여기가 우리가 살던 집이야.
옛날 집터였어요.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공원일 뿐이었어요. 여기 거실에 피아노가 있었어. 수연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지. 아빠가 가르쳐 줬어. 쇼팽 녹턴을. 아빠. 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너무 낯설었어요.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사람.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내 방이었어. 분홍색 벽지였지. 인형이 20개도 넘었어.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나는 눈을 감았어요.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분홍색, 인형들, 따뜻한 목소리. 엄마. 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사실 가끔 꿈을 꿔요. 무슨 꿈? 불 속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 지아야, 지아야 하면서 수연이 미나를 껴안았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야. 기억이야. 엄마가 너를 찾으려고 그렇게 소리쳤어? 정말요? 응. 엄마가 너를 구하지 못했어. 미안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미나가 처음으로 수연을 꼭 안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지아야. 이제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미나에게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아야, 아빠 얘기 들려줄게. 수연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어요. 강태준이 아기 지아를 안고 웃는 사진, 첫돌 사진, 4살 생일 사진.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줬지. 미나는 사진 속 남자를 봤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미소. 하지만 아빠는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 화재 때가 아니라 그 전에. 네. 미나가 놀랐습니다. 아빠가 급히 회사에 간다고 나갔어. 회사 비리를 알게 됐거든. 그걸 폭로하려고 증거를 가지러 간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 경찰 조사 결과 브레이크가 고의로 훼손되어 있었대. 미나가 숨을 멈췄습니다. 살인이요? 응. 누군가 아빠를 죽인 거야. 입을 막으려고. 범인은요? 못 잡았어. 증거가 부족했대. 하지만 회사 내부 사람일 거야. 수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응. 그래서 내가 DK그룹 회장이 된 거야.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회사를 키워서 비리를 뿌리 뽑으려고. 미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강하게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차갑게 보였는지, 왜 얼음 여왕이라고 불렸는지.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수연이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행복할 거야. 우리. 2달 후, 은숙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은숙 씨, 서울로 올라오세요. 네. 하지만 분식집은 정리하세요.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살아요.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아한테는 엄마가 2명 있어야죠. 낳아준 엄마, 키워준 엄마. 하지만 저는 은숙 씨가 없었으면 지아는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은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나가 은숙을 안았습니다. 엄마, 서울 가요. 같이 살아요. 미나야. 아, 이제 지아라고 불러야 하나? 은숙이 웃었습니다. 미나도 예쁜 이름인데.
계속 미나라고 불러도 돼?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미나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것도 제 이름이에요. 소중한 이름이에요.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미나는 이제 회사 생활에도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을 넘어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미나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요. 박 팀장이 칭찬했습니다. 회장님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실력이 뛰어나요. 프레젠테이션도 완벽했고, 감사합니다, 팀장님. 미나는 실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회장님 딸이 아니라 강미나 대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뒷담화. 하지만 일로 보여줬습니다. 더 열심히 했어요. 미나 씨, 진짜 대단해. 나도 배우고 싶은데. 이제는 선배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느 저녁, 수연의 집 거실. 수연, 미나, 은숙.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요즘은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었어요. 세 사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 먹자. 내가 만든 김치찌개야. 수연이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미나가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수연이 살짝 놀랐습니다. 미나가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래, 다행이다. 요리 연습 많이 했어. 수연이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요리를 거의 안 했거든요. 바빠서, 그리고 혼자라서. 은숙 엄마 것보다는 덜 맛있지만.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은숙이 반찬을 미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많이 먹어. 요즘 살 빠진 것 같아. 네, 엄마. 잘 먹고 있어요. 미나는 두 엄마를 번갈아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두 엄마가 있다는 게, 사랑받는다는 게. 밤, 미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에 걸린 나비 목걸이를 만졌어요.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이 목걸이가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엄마에게 돌아오게 해줬어요. 고마워. 미나가 목걸이에게 속삭였습니다. 1년 후, DK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 코엑스 그랜드 볼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연이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미나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나비 목걸이를 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 딸 강미나입니다. 수연이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DK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미나는 20년 만에 제게 돌아온 기적입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저는 화재로 딸을 잃었습니다. 아니,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수연이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이 작은 목걸이가 우리를 이어줬어요. 미나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조명이 목걸이를 비췄어요. 루비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연이 객석을 향해 고개 숙였습니다. 강은숙 씨, 은숙이 객석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숙 씨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미나는 없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았습니다. 미나도 울고 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옛날 집터 공원에 왔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미나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은숙의 손도 잡았어요. 두 분 다 사랑해요. 정말 많이. 수연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우리도 사랑해, 지아야. 미나야. 은숙이 덧붙였어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 20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밤. 하지만 결국 사랑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2명이나 있고 그 두 엄마 모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니까.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딸을 다시 만났고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어. 행복해.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용서받았어. 이제는 정말로 미나의 엄마가 될 수 있어. 감사해.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손을 잡고 함께.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미나의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나비가 날개를 펴는 것 같았어요. 저기 봐. 별똥별. 은숙이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이 하늘을 봤어요. 별똥별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소원 빌어. 미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셋이 영원히 행복하게. 수연도 눈을 감았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은숙도 눈을 감았습니다. 이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별똥별이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이 눈을 떴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뭐 빌었어? 비밀. 세 사람이 또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낙원이었습니다.